보유 차량 150대 수원 최대 규모. 한 곳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화물차 선택 가능. 담당 카센터에서 에어컨 컴프레셔, 디스크 산발이 한 달간 자체 보증. 1년 내내 매입 판매 전국 출장 가능.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 화물차는 청년 화물차. 안녕하세요, 청년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로 어떻게 일하는 질문들이 참 많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화물차 일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종류들도 다양한 건데요. 윙바디, 카고, 내장탑, 냉동탑 이렇게 다양한데 그 일을 모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어 화물차 일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수익 기사들을 보고 환상에 빠져서 있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보통 나는 드라이브 좋아하기 때문에 운송업은 잘 맞을 거다. 유산소 할 겸 택배하면 살이 빠지는 게 이득이 될 거다. 캠핑을 좋아하는데 차박하면서 일하는 거 쉬울 거다 라고 많이 합리화하실 텐데요. 경력직 분들이 좀 더 힘을 나기 위해 합리화하는 거는 참 좋은데 신규 기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택배일과 운송일은 엄청 힘듭니다. 그냥 물건을 받아 물건을 주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택배하는 걸 보다 보면은 경력직 기사분들이 엄청 큰 노래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면서 대화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혼잣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행동들이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운송 택배 일은 힘들고 체력 소비가 많고 외로움이 계속 따를 텐데요. 이거 외로움 따르는 게 진짜 크다고 해요. 기사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힘든 거 체력 소비 알고 했지만 외로운 게 진짜 크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피곤에 쩔어서 살아야 되고 그 외로움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 왜 못 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사분들은 30km 남았는데 집 가서 편하게 씻고 자면 되는데 왜 고속도로에서 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30km를 정말 못 달릴 것 같아서 차에서 자는 겁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피로와 몸이 못 버티기 때문에 집 가서 자면은 편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집을 가지 않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는 걸 선택을 하는데요. 차에서 자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차에서 자면 골병 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훈련에 나갈 때 밖에서 자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못 씻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어났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이 있는 분들은 진짜 차에서 자면 골병 많이 납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안 좋고 현장에 일하다 보니 욕설고함 맨날 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하차만 해도 욕설고함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욕을 하지? 왜 나한테 소리 지르지? 했었는데 택배일로 700-800 벌어도 200-300 버는 월급쟁이들한테도 무시받을 경우도 많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란 게 고수익만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감당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차도 없고 일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운송업체에서 부사수로 들어가거나 일을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 무급으로 일을 한다고 며칠만 따라가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 도와주십니다. 이 젊은 친구가 열정이 있구나, 얼마나 해보고 싶으면 무급으로 배우나, 이런 게 이틀 3일 날리는 것보다 차를 날리는 게 더 엄청 힘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미리 체험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택배일은 보통 한 달 정도면 자기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보통 택배기사들이 시작해서 그만두는 시점이 대부분이 한 달 이내입니다. 한 달 이내에 자기가 못하겠다 싶으면 대부분 그만두시는 거죠.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최소 300만원, 500만원 빚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에 감가도 있고 이전비도 있고 여기서 지입수수료라든가 이제 부가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다 빚으로 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사시는데 대부분이 저희 손님들 대부분이 90% 이상이 할부를 하십니다. 현금 있는 분들이 대부분 퇴직금을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 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돈을 모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빚으로 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한번 시작했는데 몇 번 벌지도 못하고 300, 500만원 손해볼 바에는 무급으로 며칠 동안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입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4, 500만원 손해를 보시는데 지입사기 당한 분들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1000만원, 1500만원도 지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차로 손해보고 이전비 손해보고 지입수수료 손해보고 그러면 사실 이거 한번 일을 해서 1000만원, 1500만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보는 걸 제일 먼저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택배일을 시작이 차를 구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건 오해예요. 차라는 것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고 얼마나 돈을 벌 건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택배일이 월급쟁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분들은 월급쟁이로 할까요? 자기 차 사면 돈 많이 버는 거 알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차로 나가는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를 사게 되면은 차의 유지비도 들어가지 월급쟁이 기사보다 뭐 한 100만원 많이 번다고 해도 아마 손해일 경우가 있습니다. 차의 수리비가 깨진다든가 아니면은 차 할부 뭐 이자 뭐 이런 게 많이 나간다는 분들은 100만원을 더 벌어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일은 4, 500 벌어야 어느 정도 수중의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급쟁이로 하다가 이 과정을 다 이루고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 리스크를 가지고 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를 무턱대고 먼저 사면은 절대 안 돼요. 택배에도 절차가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과정을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택배를 알았을 때 택배라는 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짜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 어떻게 해야 빠르게 돌아가는 건지 생각해서 동선을 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누구는 같은 시간에 300만원을 벌고 누구는 600만원을 법니다. 그 차이점이 여기서 나는 건데요. 책임감 있게 할 뿐이 아니라면은 무턱대고 차를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입사기가 참 많은데요. 무턱대고 차를 사지 않고 따르게 일을 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한번 네이버에도 쳐보고 분양사기나 지입사기 뭐 이런 거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송회사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운송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운송회사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유튜브에 저희 연락 보시고 그 회사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